조원이 들어올 때 출결 체크하고 들어왔니? 네네. 자,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주변에 탄소를 주축으로, 그죠? 주변에 이제 뭐 H나 O, N, S, P와 같은 이 원소들이 공유결합된 화물이죠. 그죠? N, H, S, P와 같은 물질들, 이런 원소들이 공유결합되어 만들어진 화합물. 우리는 그걸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 탄소화합물들이 여러분 인체를 거의 대부분 구성하냐? 또 그건 또 아니야. 자,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따져봐보면 여러분 인체를 제일 많이 구성하는 건 뭐였어요? 첫 시간 때 처음 할 때 배웠네. 뭐? 물이죠. 물은 탄소화물일까요? 아니죠. 물의 화학식이 뭐예요? H2O죠? H2O에 C가 안 들어있잖아. 그지? C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H2O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얘가 뭘 띠고 있어서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물질을 녹여서 화학 반응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물은 자, 이 유기물일까 무기물일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물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거의 대부분은 무기물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왠지 틀릴 것 같지? 맞아요. 자, 맞아요. 얘는 무기물입니다. 얘들아, 무기물과 유기물의 정리를 좀 갖고 가자. 자, 유기물의 정리. 그러니까 유기물이 아닌 게 다 무기물이야. 유기물이 아닌 게 싹 다 무기물이야.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기물은 이산화탄소나 물이 무기물이야. 유기물은 자,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얘를 연소시켰을 때, 유기물의 정의 연소시켰을 때, 연소라고 하는 건 탄소와 화합반을 시킨 거야. 연소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다 분해가 돼서 자, 이산화탄소나 물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산화탄소나 물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진 거.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이거 좀 적어주세요. 네. 그래서 연소를 시켰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 유기물. 그죠? 근데 어떤 것들이겠어요? 그래서 탄소를 주축으로 포함하고 있는 뭐 포도당이나, 그지? 탄소를 가지고 있는 뭐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연소가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물질들로 만들어져요. 빛과 열을 내면서 타겠죠. 싹 다. 근데 이제 어차피 탄소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뭔 물은. 그죠? 그리고 얘가 가장 낮은 단계잖아. 이산화탄소가 분해돼서 또 이산화탄소가 되진 않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로 봤었을 때 무기물에 속하는 건 이산화탄소와 물은 무기물에 속해. 이산화탄소가 C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치? 그치만 가장 하위의 단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무기물에 속한다는 걸 기억하면 돼. 그러니 저보다 무기물에 속하는가 물은 그죠? 유기물이 아니야 절대.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더라? 물이더라. 그죠? 그리고 물이 70% 되고 나머지가 한 30%인데 그럼 그 30%가 어떤 형태들로 되어 있냐면 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가 무기염류라고 하는 걸 빼고 자, 무기염류라고 들어봤을 거야. 무기염류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탄소화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체를 차지하는 비율 중에 제일 높은 걸로 따지면 물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단지. 그래서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지질. 단백질과 여러분 중학교 때는 지방을 외웠을 거야. 지질도 탄소화물이야. 일단 기본적인 기본 구성 단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설명할 거야. 단백질과 지질. 그리고 무기염류는 뭐야? 칼슘 이온, 인 이온, 나트륨 이온. 이렇게 이온 상태들로 흡수돼서 각각 기능을 수행해주는 형태들이거든. 칼슘 이온이나 인 이온이나 그지? 이렇게 그렇게 기능을 수행해주는 물질들이야. 무기염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탄소화물은 아니겠죠. 그냥 이온이에요. 이온. 여러분 인체를 구성하는 뼈나 이를 만들거나 그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 뼈와 이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주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곧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탄소 화물 중에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꼭 갖고 가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핵산이 있어요. 핵산, 물단지, 무, 핵, 핵산. 그리고 가장 적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매끼리마다 늘 자주 먹어주지만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꼴랑 해봤자 0.6%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고작 해봤자 0.6%밖에 안 돼. 그게 누구야?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왜 0.6%밖에 여러분 인체를 구성하지 않을까? Why? 많이 먹는데. 오늘 점심 때 밥 먹었죠? 저녁 때 밥 먹었죠? 집에 가서도 야식 먹을 거죠? 주로 몇 끼니마다 뭘 많이 먹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고작 해봤자 0.6%밖에 안 돼. 왜? 가장 많이 소비돼. 그걸 뭐라고?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되어서 라고 표현한다. 에너지원.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어.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 3대 영양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주영양소라고 돼. 그럼 주영양소의 기준이 뭐야? 킬로칼로리가 있는가 없는가? 오케이? 킬로칼로리가 있는가 없는가? 킬로칼로리가 있는가 없는가? 1g당 우리 몸에 연소가 돼서 에너지원을 맞는가 맞는지 않는가. 기억해볼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있었거든? 1g당 몇 킬로칼로리야 탄수화물? 단백질? 셋 중에 가장 많은 킬로칼로리만 꿀 먹었어요. 꿀 드셨어요. 꿀 먹으면 벙어리 돼버렸어요. 1g당 4킬로칼로리가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이야. 제일 많은 영양이 있는 게 누구야? 지방이야. 오케이? 좀 적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적어. 4kcal의 열량, 단백질도 4kcal의 열량, 지방도 4kcal의 열량을 만듭니다. 아, 4란다. 9. 정신들. 9. 4, 4, 9.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방은 9 정도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열량이 만약 들어오잖아. 그러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지방으로 많이 바뀌어서 저장을 해놔. 생물학적으로도. 왜? 같은 질량을 저장을 하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열량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지방이. 그래서 살짝 겨울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오케이? 덜 움직이고 추우니까 덜 움직일 거고, 그죠? 연소시킬 일도 적을 거고, 여분의 열량이 많이 있네. 그러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잘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되겠지. 되겠어요? 네. 자,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얘네들은 그래서 1g당 4kcal, 4kcal, 9kcal 열량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할 때, 걔네들을 뭐라고 하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 영양소는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더라. 그 세 개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개 중에 주로 에너지원으로 잘 갖다 쓰는 게 누구인 거야? 포도당인 거야. 탄수화물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야?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선생님한테 생물을 좀 잘 배우시고, 그죠? 나한테 생물을 늘 배우셨다고 하면 세포호흡을 해요. 그럼 세포호흡의 정의가 뭐였어? 세포호흡은 정확히 뭘 말해? 뭐예요? 저요? 네, 뭐예요? 세포호흡을 뭐라고 합니까? 세포호흡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수월하게 생각하면 설명하면.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여러분 기억을 떠오르실 거예요. 돈. 세포. 환전. 네, 환전. 기억나죠? 너 나랑 했잖아. 환전. 돈 바꾸는 거. 돈 바꾸는 거. 자, 봐봐. 여러분 지금 달러나, 그지?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와서 뭐 위안화나 엔화나, 그지? 다른 나라 돈을 우리나라에 갖고 있대. 그지? 근데 그 돈 가지고, 그지? 달러 가지고 육개장 사 먹을 수 있어? 저기 길 건너 가고 순대국밥 사 먹을 수 있어? 그지? 그 내일로 받아주냐? 안 받아주지. 그지? 안 받아줘. 거슬러 주지도 않아요. 돈을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다고 해서 안 받아주고 더 못 써먹는다고 버릴 거야? 버리면 안 되지. 특히 달러 가치 높았을 때 바꾸면 되잖아, 우리 가서. 물론 은행에다가 수수료 얼마 떼긴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달러가 훨씬 더 비싸면, 같은 가치나 비싸면 돈을 더 개이득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만 써야 되잖아. 그게 세포호흡이야. 오케이. 자, 세포호흡 정의 한번 적게. 어떻게 해? 자, 이제 먼저 설명을 할 거고,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 적게. 자, 뭐가 있냐? 여러분은, 자, 여기 또 기본적으로 이것도 알아야 돼.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끼니 때마다 먹어줘야 돼요. 내가 양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 뭐 되어 있어? 독립적이야. 여러분 엄마 아빠부터 완전히 독립했나요 지금?
못했죠? 엄마 아빠가 주신 교육비로, 그죠? 엄마 아빠가 사준 옷으로, 그죠? 해마다 옷 갈아입고, 그죠? 운동화 다르면 운동화 새로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셀프로 싹 다 사고 제끼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독립되어 있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안식처인 집까지 장만할 수 있으면 걔도 독립될 거야.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 수 있는 집은 강아지 집 정도 못 사잖아요. 아무리 세금도 많이 받았어라도, 그죠? 아파트 아직 못 사잖아요. 아직 독립되지 못해. 근데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 빛 받아서 광합성해서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고, 꼭 기억해 키워드. 식물은 독립영양 생물이고요. 상대적으로 동물은 끼니 때마다 그런 유기물을 먹어줘야지만 그 유기물로부터 양분을 섭취를 해야만 해.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종속되어 있어. 종속 영양 생물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 동물이 먹어줬던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지방이 들어와. 근데 걔네들이 사이즈가 되게 크게 들어와. 고기, 지방, 탄수화물 엄청 큰 덩어리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엄청 큰 덩어리로 들어왔던 걸 세포에서 그대로 못 들어오겠지. 너무 분자 크니까 걔를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잘 소화시켜줘서 사이즈가 작은 기본 단위체가 되게 해서 세포로 뿅 들어오면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가 누구였고 포도당이었고, 그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뭘까요? 단백질이 소화되면 뭐가 됐었어? 아미노산? 네, 아미노산. 살아있네. 자, 아미노산이 됐었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에요. 자, 지방이 소화가 되면 뭐로 소화됐었어요? 동그란 거에 당이 그리면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된 거. 하고 이렇게 잘라지면, 그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로 쪼개졌었죠?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뇌 용량은 작아요. 그래서 버려야 또 새로운 게 들어와요. 다 버렸어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가 됩니다. 이게 기본 단위체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는 포도당,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지방의 기본 단위체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걔네들 공급을 받았어, 세포 안에서. 그치? 근데 그렇게 세포를 받았는데 포도당이든 아미노산이든 지방산이든 모노글리세리드든 우리나라, 파란색이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 거야? 달러, 엔화, 위안화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대로 쓸 수 있어? 못 써. 걔네들을 우리나라 쓸 수 있는 5만원권, 만원권과 같은 심사인당 화폐로 바꿔줘야 된다. 그때 반드시 수수료가 필요해. 은행 가서도 달러의 가치 그대로를 내가 다 게이드가 다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한 은행에 의해 수수료 얼마 떼고 내가 얼마 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꼭 산소라는 기체가 꼭 필요해. 그리고 그런 일을 해주는 세포 소기관이 누구냐면 마이토콘드리아야. 우리 생명 시스템 하면서 세포 소기관 배울 거야. 아마 혹시라도 예전에 15계정 교육과정별로 배우셨다면 미토콘드리아. 걔야. 염록체의 반대짝고. 염록체는 이름이 그대로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만 더 길어 뺐어. 느리 뺐어. 마이토콘드리아. 오케이?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염록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 다 화폐를 바꿔주는 은행이야. 바꿔줘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의 화폐로 바꿔주는데 걔가 실질적으로는 ATP라고 하는 화학적 분자야. 배운 것 같죠? 네. ADP라고 하는 이 화학적 구조에 무기인산이 붙어서 ATP라고 하는 화학적 화폐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화학적 구조를 제가 배운 것 같죠? 라고 물어본 친구는 생명과학을 같이 공부한 친구여서 물어본 거고요. 이제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실 건데 나중에 생명과학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건 지금 처음 봤어. 얘도 지금 처음 봤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들었어. 뭐로?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들었어.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다 탄소화물들이야. 탄소를 축으로 해서 화학결합된 이 탄소화물들이 가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의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서 그 생명활동 에너지로 써. 근데 세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치? 생명활동 에너지로 일부 전환시켜서 저장을 하고 그때 나올 수 있는 일부의 열 에너지로 체온 조절에 사용되기도 하고,
오케이? 근데 포도당이라는 것의 화학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단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발생돼. 계속 산소를 마셔주고 있는 거고 계속 이런 세포를 하면 할수록 이런 노폐물이 생기니까 얘를 버려줘야 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일이 계속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마시고 내뱉어. 그래서 얘는 날숨으로 버리는 거고 얘의 경우는 뭐 줍니까? 땅으로 버려지는 거고 물은. 그래서 이런 일을 항상 살아있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천, 수조, 수억 개, 수만 개, 수백 엄청나게 많은 그 세포에서 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화폐로 전환을 시켜줘야지만 화학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합니다. 세포호흡을. 그죠? 그럼 그 세포호흡의 에너지원이 저 탄수화물들이 계속 공급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급된 탄수화물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게끔 해주는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원입니다. 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에너지원들이 주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자주 더 선호하는 에너지원이 누가 되는구나?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인 거라.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작을 태워서 열을 낼 거야. 엄청 추워 지금 내가 갑자기 어디 섬에 고립이 됐어. 이 밤을 지나야 돼. 갑자기 얼어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젖어있는 장작개비가 있고 막 딱딱나는 장작개비가 있어. 여러분이 캠프파이어를 해야 돼. 뭘 캠프파이어의 용도로 쓸 거야? 젖어있는 거? 이왕짓을 하려면 딱딱나는 걸 하면 금방 잘 타잖아요. 그래서 나체온을 더 만들 수 있겠잖아. 그래서 여러 재료들이 있다면 그 여러 재료들 중 가장 먼저 에너지원을 갖다 쓰는 게 탄수화물의 포도당인 거야. 그리고 그걸 다 쓰면 단백질이나 지질도 에너지원을 쓰는 거야.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열량을 내는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억하실 건 그러면 제가 오늘 뭐까지도 할 거냐면 단백질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까지도 할 건데 탄수화물 먼저 정리하고 그러면 탄수화물은 기본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어요. 탄수화물에 기본 단당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당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다당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말 그대로 단당류는 심플한 거, 사이즈 작은 거. 이당류는 두 입자. 기본적인 게 두 개 결합된 거. 다당류는 다다다다다다 많이 결합된 거. 오케이? 근데 그것들의 화합물의 이름 자체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왜? 헷갈리게끔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자, 포도당이라는 단당류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당도 화학식 자체가 좀 달라서 과당이나 또는 갈락토스라고 하는 이름의 단당류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69쪽 비어있는 공간 아래쪽에 탄수화물이 있고요. 오른쪽에 탄수화물에 단당류, 다당류, 이당류 종류들이 있다, 구분된다라고만 써져 있는데 그 비어있는 공간 안에다가 단당류에는 뭐뭐가 있고 이당류에는 뭐뭐가 있는지 적고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단당류에는 포도당이 있고요. 과당이라는 단당류 또는 갈락토스라는 단당류도 있어요. 자, 이당류는 포도당 2개가 결합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였다. 오케이. 이당류.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당류의 종류에 또 누가 있냐? 설탕도 있어요. 설탕. 됐죠? 네, 그리고 또 이당류 종류가 뭐가 있냐?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젖당도 있어요.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저 결합되어 있는 거 얘도 쓰고 누구 결합되어 있는지도 쓰고 그죠? 갈락토스 플레임은 위에다 써놨으니까 간단하게만 적었어. 그지? 자, 그리고 다당류 허물나게 많은 다다다다다 결합된 거 맞아. 식물에 좀 구조적 마음이 급하니까 막 여기서 단어가 섞여서 구체적으로 써볼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저장 다당류. 그리고 여러분 몸에 동물에서 여분의 포도당이 들어오잖아? 그럼 여분의 포도당을 저장시키게끔 해주는 동물성 저장 다당류도 있어요. 동물의 몸에서 저장하는 저장 다당류. 그리고 식물에 세포막도 있지만 식물은 세포막이 있어요. 동물도 세포막이 있어요.
근데 식물과 동물의 세포막 말고도 더 추가적으로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세포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세포벽 성분의 구조 다단계가 있어요. 식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게 이제 세포벽 성분. 식물의 세포벽. 자, 뭐가 있냐? 적어주면 식물은 광합성에서 포도당 만들잖아. 뽀뽀뽀뽀뽀뽀 계속 연이어시켜서 녹말로 저장합니다. 오케이, 녹말로 저장하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도 다당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디에? 간에. 간 때문이 간에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열량을 식후에 먹었어요. 돈을 이제 한 달에 한 300씩 벌었는데 그 달 따라 3천만 원을 벌었대. 돈 너무 많이 벌었잖아. 와이씨, 명품 몇 개 사야지. 플렉스하면 돼요? 야, 저기 3천만 원, 여분의 돈 몇 천만 원으로 아파트 못 산다, 집 못 산다. 이제 나중에 집 살려면 목돈 들어갈 때 있으니까 모아둬야죠. 그런 것처럼 이 주인네가 다음번에 혹시라도 한 끼를 굶을 수 있으니까 여분의 포도당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여분의 포도당들을 여러분의 간에다가 저장을 해놔. 다당류가 어떤 형태로? 4글자였어.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렇게 해주는 명령어의 호르몬이 인슐린이야.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춰주잖아. 그래서 네, 글리코젠으로 저장해놓습니다. 살아있네. 근데 중학교 때 글리코젠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살짝 레어니까 좀 느리 빼자 이렇게 약속이 되는데 얘도 좀 느리 뺀 거잖아. 미토콘드리아로 배웠었는데 마이토라고 얘기한 것처럼 걔도 느리 뺐어. 영어식은 똑같은데 글라이코젠이라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글리코젠 있거든요. 이 글리코젠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글라이코젠이라고 합니다. 안 헷갈리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글라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건 아까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다고 무슨 의미가 달라지나. 그리고 또 약속이 또 달라지면 문법이 달라지면 달라져야 되니까 그런가 봐. 여튼 자, 글리코젠, 글라이코젠으로 바꿔 저장하고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세포벽 성분이 있습니다. 누구? 셀룰로스. 그래서 셀룰로스까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들은 주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1g당 6kcal 정도의 열량을 내더라. 1g당 정신 차리고 왜 그러냐. 자, 아까 케이크를 좀 많이 먹었나봐. 그래서 지금 그런가봐. 탄수화물 정신력이. 탄수화물 4kcal 열량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튼 주로 에너지원, 세포 배출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탄수화물 끝냈어요. 에너지원이 제일 열량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제일 적은 거.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 중 뭐 중에? 유기물 중에. 그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 중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화물들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 일단 여기 좀 다 적었나요? 지울까요? 안 되겠네. 여기를 좀 지울게요. 이게 지금 나갔고 들어와. 네네, 여기 나갔어요. 나 여기만 지울 건데? 괜찮아요? 나 여기 지울 건데? 거기. 그죠. 그렇지. 내 표수 쪽은 여기였고 나는 지우려고 하는 좀 여기였어. 네네네. 자, 우리 얘기했죠. 3월 1일 학원 방학이라고. 네, 늦게 오신 분. 우리 2월 28일 토요일까지 와야 돼. 그래, 이때 이미 누르고 계획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토일, 월 이렇게 쉬니까. 미리 결석할 것 같으면 얘기해주세요. 영상 찍어서 질문해드릴 거니까. 자, 아무튼 시간에 이렇게 되면. 자,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3월 1일이잖아요. 선생님들 쉰다 했잖아요. 우리는 학원에 나와서 일을 할 거예요. 남자쌤이랑 나랑 여기 장주원 쌤이랑 그다음에 좀 새로 오신 지구학생 계시거든요. 그분도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세요. 저희 몸까지 많이 쉬십시오. 아마 일이 많아서. 아무튼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단백질부터 설명 쭈르륵 할 거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탈수축합하는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지 마저 쭈르륵 배우고 문제까지 풀게요. 두 번째 시간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자,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단백질, 그리고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백질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 일단 단백질은 구성하는 원소가 당연히 C와 H와 O와 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잘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자, 반대로 생각하는데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당연히 뭐로 되고 아미노산으로 되겠고
그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미노산이라는 화합물이 CHON이라고 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고 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졌다 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얼마나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주로 얘네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해. 어떤 거? 첫 번째, 뭐 효소. 두 번째, 호르몬. 세 번째, 항체. 이런 등등등의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뭐 근육을 구성한다거나, 오케이. 또는 뭐 케라틴, 엘라스틴 같은 물질. 뭐 들어봤죠? 엘라스틴. 그죠? 모발, 머리에 필요한 거. 케라틴, 마찬가지 뭐 이렇게 탄성을 유지하는 거고, 콜라겐, 그죠? 피부 필요한 단백질.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단백질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효소는 어떤 역할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물질대사만 따로 배울 건데, 그지?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물질대사를 일어나게 해주는 일꾼이 쉽게 말하면 효소야. 물질대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일꾼들이 효소예요. 디테일하게 물질대사 단어만 또 따로 배웁니다. 생명 시스템에서. 호르몬은 방금 여러분이 들어진 것처럼 뭐 인슐린이랄지, 그지? 타이록신이랄지. 타이록신 중학교 때 티록신이라고 배웠어. 걔. 이런 우리 몸의 전체적인 생체 기능을 조절하게끔 해주는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생체 기능 조절. 그다음 항체는 여러분에서 항원이라고 하는 병원체가 여러분 몸에 들어와. 세균 아니면 뭐 바이러스, 그지? 내 몸에서 원하지 않았던 남의 것이 내 몸에 들어온 거지. 그게 병원체야. 병원체를 다른 말로 적군, 쉽게 말하면 항원이라고 해. 명칭을 잘 인지해야 돼. 항원, 병원체나. 근데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능동적으로 야 너 뒤질래, 너 죽을래 하고서 그 특정 항원을 인식해서 죽일 수 있게끔 해주는 항체를 만들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아군에 해당하는 게 항체야. 항체. 그래서 자, 항체는 병원체 침입에 대응하여 병원체를, 즉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군. 적군 아군은 인지하시죠? 아군 우리 편. 그걸 우리는 항체라고 해요. 항체. 항체. 자, 항원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아군. 나머지는 뭐 근육이나 케라틴, 엘라스틴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발이랄지 여러분의 피부를 구성하고 해주는 애들이니까. 케라틴, 뭐 엘라스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해주는 각각의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서 기능해주는 역할들이라고 현재. 그치? 근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체가 아미노산이야. 오케이? 근데 그 아미노산이 딱 한 종류 있는 데가 아니라 20여 종류가 있어. 오케이? 20여 종류. 그러니까 20여 종류의 아미노산들로 이 각각의 다 다른 역할들을 수행한다고. 20여 종류, 200여 종류가 아니라 20여 종류, 20개야. 20여 개. 20여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그들이 있고 그들이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그지? 어떤 건 효소로, 어떤 건 항체로, 어떤 건 호르몬으로. 각각들이 다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 어릴 때, 중학교 때 아니겠다. 여러분 중학교가 아주 어릴 때 레고 좀 쳐봤어요? 레고 불러. 우리 집은 아니지만 저기 우리 언니의 집에 조카가 있어요. 5살 된 조카가. 내가 거의 모르겠어. 나이 닮았는지 내가 거의 너네 때는 안 돼. 너네 때는 다 지금 8살 때 무조건 초등학교 입학이잖아. 이제 또 이런 말 하면 또 내 나이가 또 예측이 되지. 나 늙은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조금 일찍 빨리 갈 수 있었어요. 3월생이나 4월생 같은 경우에 1년 빨리 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거의 한 7살 때 막 세태를 들었는데 유치원 안 가고 나 학교 가고 싶어 막 울었대. 안 가 막 이럴 때 힘들 때. 근데 그것을 그놈이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한 적도 없지만 지금 막 어린이집 가면 막 낮잠 자야 되는데 재미없다고 나 잠도 안 온대. 원장 선생님이 자라고 하고 막 어린이집 안 간다고. 4살 때까지 어린이집 가요. 이제 5살부터 유치원 받아주거든요.
4살 가을부터 계속 그런데 가을부터. 그러니까 가을부터 계속 어린이집 안 간다고 징징대고 아침마다 했으니 얼마나 언니가 언니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겨우 샀다가 이제 3월달에 간다 하더라고요. 유치원 적응 좀 해봤는데 아무튼 뭐 그런데요. 그런데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지? 왜 유치원 나왔지? 왜 어린이집 나왔지? 내고 얘기. 언니 고마워요. 자, 내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어릴 때 갖고 노는 것 중에 막 그 뭐지? 마그네틱 블럭으로 해서 막 다양하게 만들잖아요. 뭐 동그란 거, 네모난 거,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막 다양하게 있어서 그들을 막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거 기린이야, 이거 뭐 사자야, 이건 아빠해, 막 이렇게 막 다양하게 만들죠. 근데 기본적으로 빠개진 구조는 몇 개밖에 안 돼. 근데 그들을 뭐 위로 올리냐, 아니면 옆으로 뻗치냐, 아니면 뭐 그 다음 순서를 어떻게 조립시키냐에 따라서 모양이 서로 다 다르게 만들어지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20여 개밖에 없는데 그 20여 개를 어떤 순서와 어떤 개수만큼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전체의 모양이 다른 거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조금 더 결론을 지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20여 개밖에 안 되지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냐. 자, 정리. 이거 하나. 우리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몇 개 있어? A, B, C, D, F, G 해보니까 몇 개 있어? 26개 있어. 26개. 26개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외워야 할 단어는 몇 개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엄마한테 그 배신당한 것 중에 하나잖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 정도만 외우면 된대. 다 외웠어. 근데 또 생겨. 3월에는 외워야 된대. 4월에 외워야 된대. 매일매일 외워야 된대. 매일 거의 한 30개씩, 50개씩 그렇게밖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단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A부터 Z까지는 26개밖에 안 되는데 걔를 이렇게 순서를 잡냐. 그지? 또 얘를 이렇게 해서 점 찍어서 이렇게 만드냐. 뜻이 다르잖아요. BTS 방탄소년단. 그죠? 말이랑 나온다 이거. 아미 있어요? 없죠. 저도 아미까지는 아닙니다. 아미까지는 아닙니다. 또 BTS, BUS 거기다가 BUS에다 Y 붙이면 또 다른 뜻이죠. 매우 바쁜 비지. 그죠? 거기다가 이제 순서 뒤집어. 그지? 그럼 다른 뜻이잖아. 이동식 저장장치.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걔네가 어떤 순서와 개수와 그지? 어떤 배열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뜻을 갖는 것처럼 기본 단위체는 20개밖에 안 되지만 걔네들을 어떤 순서와 어떤 개수로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른 의미 있는 다른 입체 구조를 만들어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고요. 그걸 서술형으로 쓰게끔 나오기 때문에 그 텍스트, 그 문장을 좀 그대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 있냐? 69쪽 안에. 69쪽 안에 거기 멍뭉이 나와 있거든요. 멍뭉이가 어디 있지 갑자기? 그럴 수 있는데 멍뭉이 찾아보면 맨 아래. 멍뭉이 있네, 멍뭉이. 그죠? 멍뭉이 보이잖아. 자, 여기. 멍뭉이. 내가 막 열심히 쓰느라고 멍뭉이 가려졌어. 여기 있는 멍뭉이. 멍뭉이 여기 있거든요. 자, 형광펜이나 빨간색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보자. 자, 제가 읽을게. 단백질 종류는 다양한데, 이처럼 다양한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는 까닭은 단백질마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결합 순서가 모두 다 다르며,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결합 순서가 모두 다 다르면, 오케이? 단백질마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그죠? 결합 순서가 모두 다르면 이에 따라 구부러지고 접히는 방향이나 그런 게 달라서 입체 구조의 동그라미, 입체 구조가 다 달라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거야. 기본 단위체는 20여 개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1, 2, 3, 4 순서냐, 1, 3, 5, 7 순서냐, 그지? 1, 3, 5에 뭐 9, 7 이렇게 순서냐에 따라서 다 다른 입체 구조를 만들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레고 블럭 갖고 놀았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한 장 넘겨봐. 그러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 있어? 아미노산. 그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겨먹고 아미노산들끼리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으셔야 돼. 자, 아미노산은 자, C와 H와 O, N 이런 구성 원소, 이런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C, H, O, N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근데 그 아미노산이 탄소를 주축으로 한 탄소 화합이기 때문에 가운데 C가 있고요. 그 다음 주변에 H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C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7번. 6번이에요. 자, 3번 만에 맞췄습니다. 자, 수헬, 리베, 붕신, 그죠? B, C, NO, F, N이니까. 그죠?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6번이에요, 6번. 그래서 바깥쪽에, 안쪽에 전자 2개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4개 있어서 뭐 만들고 싶어? 옵틱 규칙을 이루고 싶어서 옵틱 규칙 배웠죠? 옵틱 규칙을 이루고 싶어서 최대 바깥쪽에는 그 4개가 4개씩 하나, 둘, 셋, 4개씩 고무결합이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4개와 고무결합이 형성된 이 모습입니다. 거기에 왼쪽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아미노기를 만드는 건데 질소의 원자번호 몇 번이야? 질소. 민혁아 질소 원자번호 몇 번이니? 네, 7번이요. 7번. 맞았어요. 7번. 그러니까 질소 입장에서도 생각해줘요. 질소도 원자번호 7번이니까 안쪽에 전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5개 있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쌍을 이루고 있는 건 하나. 그리고 나머지 짝꿍이 없는 게 3개. 그 짝꿍이 없는 3개가 옆에 있는 얘와 고무결합을 형성하거나 다른 놈과 또 고무결합을 형성한 거야. 그래서 3군데에서 고무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데 질소 입장에서는 하나는 누구랑 탄소랑 고무결합을 형성했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2군데에선 수소랑 고무결합을 형성한 이렇게 왼편에는 얘가 있습니다. 돼요? 그리고 이 탄소의 오른편으로 또 고무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는 N과 H2 얘는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아미노기 외우셔야 돼. 아미노기. 그리고 이쪽은 카복실기 복실이 카복실기 집에서 키운 개 중에 복실이가 있었어요. 자, 카복실기 기억하세요. 복실기, 카복실기. 자, 아미노기는 왼쪽에 있고요. 항상 왼쪽에 아미노기가 있어요. 오른쪽에 항상 카복실기가 있고요. 오케이? 아미노기, 카복실기. 항상이야, 항상. 항상 왼쪽 쪽에 아미노기가 매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카복실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H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모든 아미노산의 공통 구조입니다. 모든 아미노산만의 공통된 구조는 이런 걸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왼편 아미노기, 오른편 카복실기.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20여 개가 서로 다르냐? 이쪽 아래쪽에 해당하는 여기가 펑션기야, 펑션. 근데 F를 쓰면 마치 플로린이라는 원소가 붙어 있어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는 F를 안 쓰고 리액션이라고 해서 R도 표현합니다. R 1번에서부터 R 20번까지 20여 개가 있다. 오케이? 즉, 뭔 말이냐면 아미노산들도 아미노산의 고유물이 있어. 트립신 말고 트레오닌, 발린, 글루탄산, 등등등 여러 이름들을 갖고 있어. 아미노산들 1번부터 20번까지가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도 음성, 효임이, 종환이, 민혁이, 형호 이렇게 각각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근데 그 이름을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오케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아미노산들이 가지는 친수성 아미노산이냐 소수성 아미노산이냐 이 정도까지는 구분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 친수성 아미노산이겠니? 소수성 아미노산이겠니? 이 정도까지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 돼요? 그래서 저 친수성은 말 그대로 물하고 친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아미노산. 소수성은 물하고 안 친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아미노산. 오케이? 그럼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을 그냥 난 이름 안 쓰고 1번 아미노산, 10번 아미노산, 9번 아미노산 이렇게 표현한 게 20번까지 있겠지만 임의로 돼요? 그러니까 1번 아미노산은 여기 공통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아미노산 카복실기 H를 갖고 있는데 1번 아미노산은 이쪽에 OH를 갖고 있어. 걔가 1번이야. 근데 또 다른 아미노산은 OH가 아니라 그냥 CH3를 갖고 있을 수 있겠지. 뭐라고 안 친하게. 또 다른 아미노산, 7번 아미노산은 이런 CH3가 계속 연상되도록 CH2, CH3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학적 결합이 계속 형성되게. 돼요? 이 모습이 가운데 있는 R 부분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 뭐마다? 아미노산들마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아미노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1번부터 20번까지 20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끼리가 어떤 식으로 계속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7번, 9번 이렇게 결합을 계속 해가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수 축합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인으로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게 탈수 축합 반응이에요. 메인으로 개념을 꼭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탈수가 뭐야? 물 막 빠지는 거. 그죠? 세탁기 돌리고 헹굼 돌리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탈수를 다 완전히 잘해서 물을 잘 짜줘야. 그리고 나서 건조기 돌려야죠. 탈수 안 돌리고, 그죠? 건조기 돌리면 물이 척
직접 가잖아. 건조 되겠어요? 안 돼요. 지금 저희 집에 세탁기 안에 세탁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다 출근해져 있기 때문에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을 사람이 없어요. 설마 이제 겨울이니까 곰팡이 쓰진 않겠지 하고서 그냥 돌리고 왔습니다. 이따가 4시 반에 수업 잠깐 끝나고 6시까지 공강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건조기에다 투척해야 돼요. 이런 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바빠가지고 세탁물이 워낙 많아요. 남자 선생님이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부부예요. 몰랐어. 인사 몰랐다. 인사 몰랐다. 부부이다. 부부가 그래서 학생들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상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성향인 것 같다.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막 남자가 많이 있잖아요. 되게 많은 남자 중에 누구랑 부부일까를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누구 얘기하고.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아팠던 분. 그럼 알걸? 굉장히 많이 아팠던 분. 어제 수업 들어. 그래서 아팠던 분. 이름이 정기성이거든요. 기성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 얘기가 또 여기까지 내비게이션, 나의 내비게이션. 부부 얘기하다가 내가 부부 얘기했어요. 뭔 얘기야, 부부. 세탁기 건조 세탁기. 탈수하다. 세탁기 건조기 위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길 잡아줘서 고마워요, 언니. 아무튼 탈수, 물이 빠져나가는 게 탈수죠. 물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축가분 사이즈가 커진다는 표현이야.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미노산들끼리가 계속 결합되는 거. 아미노산들끼리가 계속 결합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죠. C1. 이렇게 C5, OH고. 자, 요거 룰 잘 기억하셔야 돼. 여기가 있고, 항상 왼편에는 뭐가 있다고? 아미노기가 있어, 얘들아. 그리고 1번이라고 하자. 1번 아미노산하고, 옆에 또 하나의 또 다른 20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들이 있다고 하자. 이 두 개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 자, 어떤 식으로 결합되냐면 결론부터는 얘기하면 탈수 축합 반응인데 물이 만들어지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의 수업을 빼먹으신 분이 없으시다면 극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을 거야. 극성 뭐였어? 한 달 전쯤이었어. 극성이 뭐였어? 북극성? 갑자기 여기에 북극성을 갖다 붙인다고? 헐, 내가 깜짝스럽네. 이 북극성은 아니에요. 북극성에 북이 생략된 거 아니고 화학에서 말하는 극성은 뭐였어? 극성. 네, 얘기해줄게요. 한 5번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 공유결합된 화합물레에서. 자, 공유결합된 화합물레. 생물은 극성으로 많이 대부분 다 이해가 다 끝나버려. 공유결합된 화합물레. 결합된 화합물레.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구름이 치우쳐져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것.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갖는 것. 그걸 우린 극성이라고 해. 양면, 음면하고 또 달라. 오케이? 양면은 완전히 전자를 얻은 거고, 음면은 완전히 전자를 얻은 거고, 양면은 완전히 전자를 걷어서 플러스를 띄는 건데, 그거랑 또 달라. 근데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띄어. 아주 약한. 오케이? 그래서 물의 극성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었어, 물의 극성. 아마 얘기했었을걸? 100만원짜리 태블릿을 있어. 내가 동생이고 언니야. 그래서 언니가 날 꼬셔. 야, 50만 너 세뱃돈 많지? 우리 반띵이 갖고 100만원짜리 하나 샀어. 나 50만원 내고 언니 50만원 내가. 근데 언니가 내가 좀 고딩인데 공부 좀 빡세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다니면서 계속 써. 인강 들어야 된다고 써. 그리고 난 주말에 2시간 정도만 유튜브 하라고 줘. 이런 상태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상태야. 자, 돈은 똑같이 50 반띵을 했는데 한쪽으로 더 많이 사용이 쏠려져 있는 거. 전자구름이 훨씬 하나의 원자 쪽으로 더 많이 쏠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전자구름이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고, 전자구름을 뺏기게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지. 돼요? 느낌 팍 오죠? 오케이?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공유결합을 시키는 애들 중에 제일 큰 게 전기 음성도가 플로린이야. 그 다음 O 큰 편이야. 플로린 O, 그 다음 질소 N, 그리고 중간쯤에 탄소 C, 그리고 거의 뺏겨서 H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적어줘. 혹시 안 적어져 있으면 적어줘봐. 극성.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 분자가 특성이야. 물 분자. 자, 공결합된 화합물 내 전기음수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그룹이 치우쳐져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것. 공유 결합된 화합물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공유 결합된 화합물 안에 이런 원자나 O나 또는 H가 O나 또는 N, 뭐 N이나 H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미노산 1번 있고 아미노산 20번 있거든. 아미노산 1번 있고 20번 있어. 근데 여기 다 공유 결합되어 있는 거지. 왜? 비금속 원소들이야, 싹 다. 비금속 원소들. 그러면 O가 있고 O가 있거든. 그죠? O 원자가 전기음수도가 크네. 그죠? 우리 언니랑 똑같아. 똑같이 50, 50 내놓고 자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쓴대.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자그룹이 O 원자 쪽으로 막 치우쳐져서 O는 마이너스 띄고 있어. 그러면 탄소는 엄청 많이 뺏겼잖아. 다 가져가야지. 짜증나. 이렇게. 다 가져가. 그래서 플러스,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 오케이. 탄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아미노산에서도 주변에 물 분자가 되게 많이 있는데 N이 있어요, 질소가. 그죠? 질소 N이 있어서 이 N이 전자그룹을 자기 쪽으로 많이 땡겨가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왜? 전기음수가 커서 N도 얘보다 전기음수가 훨씬 크잖아. 자기 쪽으로 전자그룹을 다 땡겨내는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아미노산 입자들이 거리적으로 가까이 오면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가능해요. 서로 다른 각각의 물질들이 반응물들 두 개가 가까워지도록 해서 그 두 개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 부분적인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들끼리가 서로 인식을 하겠죠. 야씨 내 스타일이네. 너 내 스타일이네. 만나볼까? 팔로 온다고 그지? 팔하면 안 되지. 서로 팔하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는 거죠. 이 부분적인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해서 만나서 그럴 때 서로 전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가 떨어져 나가. 두 개가 떨어져 나가서 주변에 수용액인 상태니까 그들이 결합하여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OH 빠지고 OH가 빠지면서.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들이 결합된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CO5만 있고요. 이쪽 아미노산에 여기보다 칠판 그리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그려봐도 돼. CO는 남아있고요. 이쪽에 N과 H가 이렇게 남아있고요. 자, 원래 여기 있었던 OH와 여기 있었던 H가 빠지면서 물이 된 거죠, 지금. 원래 있었던 건 빠지고 여기 있었던 게 빠지면서 물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결합된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된 이 결합의 형태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왜? 아미노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니까 펩타이드라고도 하니까. 아미노산을 다시 뭐라고도 한다고? 펩타이드라고도 하니까. 그래서 펩타이드끼리 결합, 펩타이드 결합. 오케이? 그럼 두 개의 펩타이드가 결합될 때 뭐 물 몇 개 만들어졌어? 가운데서 하나만 떨어진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는 거고요. 이쪽 완성해서 다 그려보면 R1이 있고 아미노기 있고 얘가 아미노기를 있어. 이쪽은 또 이쪽 아미노산에 C와 H가 있고 R20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카복식기가 있고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만들었어요. 그럼 또 다른 아미노산이 또 와. 그러면 선생님 만약 아미노산 하나 더 있으면 그 아미노산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항상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 어디로? 왼쪽에 있는 왼쪽에 아미노기가 항상 고정이거든? 늘 왼쪽에는 아미노기가 있어야 돼. 오른편에는 카복실기에 그 다음 아미노산에 아미노기 카복실기에 그 다음 아미노산 아미노기 이쪽 왼편에서 오른편으로만 확장되어가는 거야. 방향성 기억해놔야 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만 확장돼가 카복실기와 그 다음 펩타이드의 아미노기들끼리가 계속 결합되는 거야. 됐죠? 그럼 두 번째 아미노산에 또 왔다라고 하자. 두 번째 아미노산은 NH 여기에 지금 카복실기 있고 H가 있고 R10번이 있다라고 하자. 그래? 얘도 똑같아. 너 부분적인 마이너스 나 부분적인 다 뺏겨서 플러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질소 부분적인 마이너스. 야 너 내 스타일이네. 만나볼까? 하고서 번호 따고 번호는 나중에 따져. 인스타 먼저 따고 그죠? 너 두 개가 결합해서 기름 주고받다가
만날까? 인생 내 거 찍을까? 이렇게 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OH 빠지면서 뭐가 되더라? 물 한 분자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그러면 결합된 모습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거의 다 설명했어. 자, 여러분 거기 70쪽에 보면 단백질의 형성, 기본 단위체 설명했고요. 그죠? 자,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 두 개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이루어지는 공유 결합 기억하시고요. 폴리펩타이드, 폴리라고 하는 멘트는 생물에서는 고정값입니다. 뭘 고정값이라고 하냐면 생물은 기본 단위체가 하나 있으면 모노라고 해요. 두 개 있으면 똑같은 게 반복되어서 두 개 있으면 D라고 합니다. 생물에서는. 동일한 게 세 개 있잖아요? 그럼 T라고 해요. 동일한 게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저거는? 폴리덱이잖아요. 동일한 게 T지가 많이 결합되잖아? 그럼 폴리야. 로봇과 폴리할 때 폴리. 근데 동일한 게 한 10개 정도 반복되면 올리고다. 올리고라고 해요. 동일한 게 한 10개 정도 반복되면. 그러면 거꾸나 이렇게 접두사로 표현을 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동일한 게 엄청나게 많이 반복된다. 그럼 폴리.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 단백질은 거의 대부분 폴리펩타이드들끼리가 입체적으로 서로 더 말리고 이제 구부러지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문제 봅시다. 어디? 72쪽에 2번 저랑 같이 답한 번 나왔어요. 2번 72쪽 2번 같이 답합시다. 오빠 넘겨야지. 72쪽에 2번 볼게요. 자, 크고 복잡한 문제를 만들 때 기본 단위로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문제를 우리는 기본 단위체라고 합니다. 단위체. 2번은 단위체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지방의 단위체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돼요? 핵산의 단위체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다음 주 토요일도 내가 할 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 해와야 돼. 오늘 숙제 내주는 거. 자, 그래서 핵산의 단위체는 유코사이드라고 하는 걸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래서 단위체라고 하는 멘트 기억하시고요. 자, 3번은 건너뛰고 4번 할게요. 오늘 배운 게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무슨 원자를 중심으로?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예. H나 O, N, S, P와 같은 원소가 결합되더라. 일정 구조를 가진 단위체들이 반복되어서 결합된 거대 분자입니다.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탄수화물들은요.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포도당은 고리 모양 구조를 갖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단백질의 종류. 자, 5번 한번 가놓기 답 달아봐. 5번. 고고. (5번) 단백질의 종류는 아미노산의 무엇? 종류, 수, 결합 순서, 그죠? 또는 다른 말로 배열 순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들의 결합 순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몇 개가 아니면 얼마의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입체적인 구조가 다 다를 거니까. 맞죠? 이웃단 두 개 아미노산은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근데 펩타이드 결합은 큰 틀에서 다 무슨 반응이더라? 탈수, 축합 반응. 그죠? 탈수, 축합 반응.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기본적인 구조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탈수, 축합 반응이 한 형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도당이 결합되는 것도 탈수, 축합 반응이야. 지방산의 기본 단체인 지방산들이 모이고 모노글리세리드가 만들어지는 것도 탈수, 축합 반응이야. 그 다음 아미노산이 계속 많이 반복돼서 사이즈가 커지면 무슨 펩타이드?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결합됐어. 긴 사슬 모양을 폴리펩타이드로 형성한다. 그치?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땡땡땡땡이 다른 단백질은 저마다 다 다른 기능 수행합니다. 땡땡땡땡이 뭐예요? 땡땡땡땡. 입체 구조가 다른 단백질은 저마다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 입체 구조는 왜 다르다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 걔네들의 배열 순서. 그죠? 결합 개수와 순서에 따라서 다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주로 물질에서 생리기능을 조절합니까? 물질대사를 조절해주는 게 누구였어? 두 글자. 효소. 그죠?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숙제 체크해봐. 자, 거기 72쪽에 있는 6번 숙제를 해오시고요.
72쪽에 6번 숙제 동그라미 쳐. 72쪽에 6번 숙제. 자, 넘겨서 75쪽에 있는 5번부터 8번까지 숙제. 75에 5번부터 8번까지 숙제. 넘겨서 마지막 하나 76쪽에 14번 서술형. 76쪽 14번 서술형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서술하시오 하는 형태로 14번까지만 14번 혼자만 그죠? 몇 문제 안 되네. 10문제도 안 돼요. 숙제 꼭 해보시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봅시다. 다음 주에 입상할게요. 안녕.